서가석 의원입니다.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지망도시 포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천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님,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상황에 대해 지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포천시는 2003년 시로 승격이 되면서 포천의 대동맥인 국도 43호선 구간 중 동지역인 포천동과 선남동 지역의 도로가 시도로 지정되어 관리청이 국가에서 포천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포천 시민이 수건 사업인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지난 6월 말에 개통되어 국도 43호선의 극심한 정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비싼 통행요금으로 인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거주하고 교통량 분산 효과 또한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단 IC 있는 지역과 광안 마산간도로 구간 중 선단 마산간 구간이 일부 개통되면서 선단동 1호의 시도 1호선 구간인 하성우리에서 자작동 구간까지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정체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에서 하성우리까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2차선 확장 계획에 따라 40m 이상의 도로폭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장승 상거리부터 전화주유소까지는 도시 계획도로 지역으로 도시계획 도로 대로 1유로 35m에서 40m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승 상거리부터 하성우리까지 2.1km 구간은 국토교통부의 적도구역 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지난 2014년 12월 4일자로 적도구역 지정 대상 도로에서 지도가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포천시는 2015년 9월 2일자로 본 구간을 비롯한 26개 구간의 적도구역을 폐지함에 따라 선단동의 경우 도로 구역선에 붙여 건축함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다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구간을 비롯한 동지역의 시도에 대한 6차선 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향후에 6차선 확장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본 구간에 대하여 6차선 확장 계획에 맞게 도로구역의 결정이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 지역의 포천시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단편적인 법령의 해석에 의존해 실행하다 보면 향후에 발생될 재정 수요나 시민들의 불편 상황과 원망만 쌓여갈 것이므로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포천시 공직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우리 포천시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균 의원입니다. 기승을 부렸던 어이가 불러가고 계절을 먼저 가을 느껴가 있습니다. 포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천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양종선 회장님과 동료 여러분, 무더운 여름 포천 발전소로 인해 우리 포천 시민은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으며 시민들의 고통과 걱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풍요로운 가을을 생각하기보다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부럽고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지난 6월 30일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큰 여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통행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요금 인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소호로 이동률의 상가를 비롯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기대와 달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은 개통에 따른 우리 시의 준비 부족이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중점인 K마트 사거리에서 만세교 건너서까지 구간은 교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 천여 세대의 산업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여러 차례 신호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포천경찰서에서도 신호 체계를 바꿔가면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개선될 의지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천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면 이곳으로 드나드는 석탄 운반 차량으로 인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중점 부분 사거리부터 만세교 법문서까지 만성적인 교통 체증의 현상 해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석탄 발전소 가동 이후에 석탄 운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왼쪽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충식 의원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결실의 계절 9월이 시작되었고 김종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어느덧 6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가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에 역점을 두고 시민과 소통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포천시를 만들고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부지런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기에 시장님 공약 내용 중 지하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이 질 좋은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농촌지역 대부분은 지하수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지난해부터 과도한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부담과 부적합 판정 시 추가 검사 비용과 정수시설 설치 비용 마련에 대한 근심이 날로 증가만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궐선거 당시 지하수 운영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을 공약하신 바 있고 2015년 11월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시에도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포함할 수 있는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을 시정 요구한 바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시장 취임 6개월, 감사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다가오도록 입법 예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 규모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철원군에서도 지하수 운영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는 조례를 2015년 5월 22일 제정하였고 남양주시 등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와 요건에 맞는 경우 수질검사 항목 일부를 제외해주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이자 2015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지하수 운영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현재까지 입법 예고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수질검사 비용 지원을 조례 제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거나 고양시와 같이 우리 시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 보전 및 오염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준공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와 우리시에서 시행 중인 축석 무공 및 고모 직동 간 도로공사에 산입된 지하수 관정 현황과 폐공 처리 내역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폐공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입니다. 포천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천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현대화 계획과 관련하여 시 소유의 무상 제공지 환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둔 부대의 기계화 부대로의 전환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합리적인 민, 관, 군 관계 개선의 노력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시의 현안이었던 군사 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통해 지역 개발은 물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여건에도 긍정적 성과를 이뤄낸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포천의 시민들은 현재까지도 생명의 위협과 재산권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60여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집행부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 북부 지역에 있는 다수의 부대 이전지는 작전 지역이라고는 하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재산권의 침해와 마을 주변의 생활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무상 임대로 이전받아 지금까지 피해를 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용 및 소득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북부 지역 다수의 군부대가 보병부대에서 기계화 부대로 바뀌면서 폭이 넓은 대형 트럭과 궤도 차량의 운행이 대폭 증가되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 이동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민의 안전 확보는 원인자인 국방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시에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시장님 나오셔서 이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시장 김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요구가 많으신 정정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과석 의원님과 유재준 부의장님, 윤충식 의원님,
이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지역의 시도에 대한 6차선 확장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43호선 구간 중 동지역인 시도 1호선은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과 선단 마산 간이 우선 개통되어 교통량 분선으로 교통 정체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선단 IC 구간은 광암 마산 간 도로 우선 개통과 맞물려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는 시도 1호선 구간 중 하송오리 포천까지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자 2017년 2월에 국회의원과 간담시 주요 현안 사업으로 6차선 확장 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도 1호선에 대한 6차선 확장 계획은 수립된 바 없으나 6차선 확장을 위하여는 보상비 등 약 2,25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수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100%의 시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 지역 정비사업 등 부피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도 1호선은 2015년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개혁 정책에 일고 시도의 경우 적도구역이 일괄 배제되어 건물 신축 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6차선으로 확장 시 건물 보상비 증가 및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도 1호선 주변의 계획적인 도시 발전과 경목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하송오리 포천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며 우선 적도구역 해제 구간에 대한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부교도로 관계로부터 적도구역 수준의 5m 정도를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우리시에서 도로법 규정에 일거 2017년 7월에서 2018년 7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농약에 우선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1호선에 대한 구체적인 도로구역 변경 결정 또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가덕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시 현안사항인 시도 1호선 확장 관련 민원 해소와 교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재빈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종점 부근 만성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포천 경찰서에서는 고속도로 종점 부근의 정체 현상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초부터 신호 주기를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계절과 요일, 시간대별 차량의 흐름과 교통량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이용하는 시민과 행락객에게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43호선 차량 지정체에 대한 중장기 개선을 위하여 2017년 8월 16일자로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고속도로 종점에서 만수계까지 6차선 확포장 사업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아쉽지만 본 도로가 법정 계획인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사업 추진은 어려우나 추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청에 적극 건의하여 관련 기관인 국토기재부에 요청할 계획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을 비롯한 중앙부처 및 우리시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동기간 내에 6차선 확보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자 일반산업단지의 집단 에너지 시설인 석탄발전소 가동에 따른 석탄 운행 차량은 환경 영향 평가상에 하루 최대 50대가 이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탄 운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량이 적은 새벽 시간과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운행하고 혼잡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균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질문하신 우리시 현안 사항인 고속도로 종점 부근의 교통 정체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윤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이자 2015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한 지하수관리 조례 비제정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23%의 상수도 비보급지역 가정용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를 신청한 분들에 한하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보전하는 지하수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포천시 지하수관리 계획안이 국토부에 심의 검토 중에 있으며 국토부의 승인이 확정되면 지하수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 제정 시 수질 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31일 현재 77%의 상수도 본관이 설치된 지역 중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약 30%의 가정에 대해서는 상수도 이용을 권장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지하수 사용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통장연합회 회의 시 검토 요청받아 우리시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수질검사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검사 장비 추가 구입비가 약 7억 원, 장비 유지 관리비가 연간 1억 원, 추가 기술 인력이 약 5명, 연간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는 등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별도의 추가 공간 확보도 필요하여 검토 결과 검사기관 운영의 지속성이 낮아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수료를 운영하는 방안은 바람직 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와 축석 부분 간 공호 직동 간 도로 공사에 편입된 지하수 관정 현황 및 폐공 처리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에 편입된 지하수 관정 폐공 처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공사에서 편입 구역 내 지하수 관정을 파악하여 폐공 처리 후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축석 부봉 및 공호 직동 간 도로 공사와 관련한 폐공 신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하수 수질 보전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한 지하수 관정은 반드시 이용 종료 신고 및 폐공 처리를 하도록 관련법 협의 시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지하수 수질 보전 및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이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군부대와 지역 주민과의 생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군시설로 인한 규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수차례 건의문을 전달하고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하는 등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송오리, 부곡리, 이동결이, 우양리, 부곡리와 동교 등 일대에 약 319만여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라는 시와 시민들이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십 년간 생활권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온 시민들과 군가의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모델력을 수립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내신 있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비확정 군사 관련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고소장으로 하여금 대면 보고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휴 군용지의 무상사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토지의 상락에 유휴 군용지를 지역 주민들이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 편익을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공간이나 도심 지역 내 주차장 조성 등과 같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활용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적극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부대 차량 대형화로 인해 주민들이 안전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는 국가의 특별 교부세 등을 신청하여 도로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승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가석 의원님과 유재빈 부회장님, 윤충식 의원님, 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질문 및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질문과 답변에 응해주신 정의원 여러분과 김종철 시장님을 강구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회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회를 선포합니다.